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년 6월 평가원 국어 모의고사를 통한 중위권의 전략과 공부법이란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중위권이 어디까지인지를 한번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위권은 4, 5, 6등급을 말합니다. 하지만 넓게는 3등급 하위권, 그 다음에 7등급도 일부 중위권으로 넓게 잡을 수도 있겠죠. 예, 기준에 따라 다를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상중하로 나오면은 등급으로 아니고 중간 한 30%도 중위권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방법은 중위권을 중심으로 하지 하위권이나 상위권이 보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자, 중위권은 기본적으로 문제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6월 모의고사 어때요? 대표적인 게 어려운 게 있죠. 그쵸? 예. 그 대표적인 어려운 게 비문학, 과학. 다시 말하면 이번에 나왔던 생물 지문입니다. 생물 지문. 생물 공생 지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지문이 길죠.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6문제입니다. 그럼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중위권 정도 되면 이런 문제 보면 멘붕에 빠지죠. 어떻게 할지는 모르는 거죠. 지문 읽고 기억도 안 나지만 문제 읽으면 지문하고 어떻게 관계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지문들은 포기해야 됩니다.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중위권들은 뭐냐면 문제를 딱 받았을 때 먼저 포기할 지문과 내가 풀 지문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시간 안에 풀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에 맞게 올바른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기본이 뭐냐면 풀 수 있는 지문과 풀 수 없는 지문, 포기할 지문과 포기 안 할 지문을 확실히 구분한 거예요. 여러분 상위권도 그런 일이 생겨요. 이번 모의고사 같은 데는 상위권도 뭐냐 하면 생물 지문 이런 거 어려운 거 자꾸 늘어지다가 다른 거 못 푼 친구들도 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한번 도표로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 보면 제가 중위권의 기본 전략과 공부법 이렇게 이제 적어 놨습니다. 여러분 기본 전략 중에서 뭐냐면 자신이 잘하는 영역부터 풀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이 잘하는 영역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어떤 거예요? 대부분은 문학이 쉽죠. 예, 문학부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전략을 이렇게 세요. 잘하는 영역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못하는 영역으로 가는데 여러분 이것도 중요합니다. 중위권은 포기할 영역을 확실히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법 중에서도 보면 쉬운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는 꽤 난이도가 높죠. 꼭 한 문제 정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꾸 늘어지면 안 돼요. 애초에 포기하는 거예요. 대충 이제 보면은 문제 유형을 보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 감을 익혀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뭐냐 하면은 문제를 그 다음에는 공부하는 방법인데 여러분 공부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죠? 기본적으로 뭐냐면 EBS 내용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 70% 연계가 되니까. 연계도 이제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직접 연계, 하나는 간접 연계예요. 여러분 직접 연계가 될 때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빨리 풀고 틀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점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특히 뭐냐면 중위권은 모의고사 중심으로 공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중위권 공부 열심히 안 하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는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분 이제 두 가지 영역이 있죠. 모든 것은 잘하는데 다른 건 모두 잘하는데 국어만 못하는 친구는 예외가 있습니다. 좀 다른 전략을 써야 됩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과목이 다 중위권이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의고사보다는 뭐 공부하셔야 된다? EBS 내용 중심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EBS 내용 중심으로 공부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럼 여러분 기본적으로 뭐 문학부터 반복하세요. 여러 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을 익히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 번 반복하면서 물론 강의도 듣고 하면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필히 뭐냐면 EBS
EBS 강의를 듣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중위권은 만약에 문제를 풀 것 같으면 EBS 강의 듣는 게 좋습니다. EBS 책 강의 듣는 게 좋습니다. EBS를 꼼꼼하게 정리해주는 그런 강의를 듣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모의고사 이런 거 여러분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EBS 내용 어떻게 정리하냐? 기본적으로 문학은 직접 연계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문학은 필히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문학은 점수를 많이 맞출 수도 있지만 동시에 시간 단축 강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강력하게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은 아주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으로 뭐냐면 여러분들은 문법과 작문을 하는데 문법과 작문은 여러분들 이제 약간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패턴을 외워야 돼요. 문제 유형을 익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에 화법과 작문의 유형하고 최근에 화법과 작문의 유형이 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화법과 작문은 특히 EBS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최근 것을 하는 게 좋습니다. 최근 걸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화법과 작문을 하는데 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문제 유형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뭐냐면 최근에는 화법과 작문이 복합지문, 혼합지문이 많이 등장할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아이디어, 다시 말하면 문제 유형 중심으로 공부하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문법입니다. 제가 문법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문법은 양이 적어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되게 어려운 것은 빼고 쉬운 것만 다루면 됩니다. 쉬운 것만. 그렇죠? 쉬운 것만 그냥 너무 깊이 하려고 하지 말고 가볍게 하시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 이 바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뭐죠? 비문학입니다. 근데 이제 비문학을 포기하면은 점수가 잘 나오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비문학이 보통 지금 지문이 3개 나옵니다. 자, 2019 6월 지문을 보면 그게 이제 철학 지문, 그 다음에 경제 지문, 그 다음에 과학 중에서도 생물 지문, 이렇게 3가지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하나는 네 문제가 나왔고 철학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는 5문제 나왔습니다. 생물은 6문제 나왔습니다. 여러분 생각 잘 해보세요. 여러분 이 6문제 이거는 지문도 길고 문제도 많기 때문에 시간 굉장히 많이 걸리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이 정도 맞추고 최소한도 2개 정도는 아마 못 풀 가능성이 많아요. 거의. 그럼 이거는 그냥 적당히 읽고 문제 쉬운 거에 일치불일치 정도 한두 문제 정도 하고 찍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차피 시간 모자라요. 시간 이번에 굉장히 많이 모자랐죠. 그래서 여러분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확실하게 풀고 그 다음에 경제지문 중에서도 여러분 경제지문 30분 같은 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거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지문 다 포기하는 게 보기지문 다 포기하고 보기가 없는 지문 2점짜리 있죠. 그런 거 푸는 거예요. 그럼 이 중에서 11문제 중에서 몇 개 맞죠? 여러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늘 뭐냐 하면은 EBS 최고 내용을 비문학을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의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독해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 막연하잖아요. 독해 어떻게 하지? 진짜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냐면 너무 머리 쓰지 마세요. 그냥 문단 요약 연습만 하세요. 방법을 몰라요? 당연히 모르죠. 중위권 어떻게 하겠어요? 상위권도 잘 못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문단 요약 여러분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방식대로 하세요. 그다음 자꾸 하다 보면 늘어요. 근데 물론 이제 문단 요약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배우거나 어떤 그런 학원이나 어디 그런 강의가 있으면 여러분 두면 좋겠지만 그런 데 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중심으로 강의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학원들이 다 사라졌어요. 사실은 독해하는 학원이 거의 사라졌어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학원이란 것이나 강사나 학원 이런 사람들은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가기 굉장히 쉽죠. 나는 정통적으로 가르칠 거야. 남들이 뭐라고 하든 제대로 된 국어를 가르쳐.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차피 어쩔 수 없습니다. 문단 요령을 혼자 연습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독해하는 방법을 유튜브에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공부 열심히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 지금부터 기초 열심히 하세요. 이제 다시 한번 마지막 정리할게요. 시험 치는 당일날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포기할 지문과 풀 지문을 완전하게 구분하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포기할 지문과 풀 지문 구분하고, 그 다음에 순서 정하세요. 어떻게 순서하? 이게 순서예요, 여러분. 이게 순서예요. 문항 먼저 풀고, 화법 장문 풀고, 문법 푸는데, 여러분, 복이 있거나 약간 까다로운 거 그냥 제키고 하세요. 그 다음 뭐예요? 비문학. 쉬운 질문만 풀고, 어려운 질문 나왔다. 일치, 불일치 몇 문제 체크해서 그냥 덤비고 해결하고 나머지 포기. 아시겠습니까? 자, 이 전략으로 여러분 하시면 많은 도움 될 겁니다. 예. 다음에는 여러분 독해하는 방법, 내용 정리하는 방법, 요약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뭐 정확한 요약 방법은 아니고 독해 연습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 방법 강의할 겁니다. 하나하나 들으시면 굉장히 됩니다. 방법이나 개념, 원리는 저에게 배우세요. 선생님한테 배우세요. 그 다음에 연습은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연습을 안 하면서 눈으로 아무리 봐도 못합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강의할 테니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많은 도움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